빨갱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말이 빨갱이, 즉 새빨간 거짓말쟁이, 조갑지 칼럼. 한반도가 분단되어 김일성의 난을 겪은 가장 큰 이유는 민족이 달라서도 종교 분쟁이 있어서도 아니다. 공산주의가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 동족의 마음속에 정오와 저주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이다. 이들이야말로 살인을 가르친 카인의 후예들이다. 따라서 한국인은 정치인을 평가할 때 반드시 이념 검증을 해야 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대명천지의 한국에서 반역자들이 정치권 속으로 들어와 기생하게 된 것은 이런 사상 검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상 검증을 하지 않고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는 것은 세균 검사를 하지 않고 날것을 먹는 것과 같다. 국민의 당연한 권한인 공직자에 대한 사상 검증을 색깔론 메카시즘이라고 비방하는 자는 반대한민국적 사상의 소유자라고 보면 거의 틀림이 없다. 억울한 사람을 빨갱이로 만드는 용공조작은 없어진 지 오래이다. 요사이는 간첩을 민주화 운동가로 추앙하고 좌익일수록 판사들로부터 우대를 받는 세상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스스로를 빨갱이라고 부른다. 빨간색을 상징으로 쓰고 적군, 홍군, 레드스라고 자신들을 호칭한다. 우리가 저들을 빨갱이라고 부르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정확하다. 어느 혼란 전술을 활용, 정의, 민주, 진보, 평화세력으로 위장하여야 생존할 수 있는 빨갱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명사를 정확하게 쓰는 정명사상이다. 2012년 4.11 총선 이후 크게 우회전하는 민심 속에서 국민들의 약 3분의 2가 공직자에 대한 사상 검증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는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의 정체를 정확하게 드러냄으로써 어둠의 세력을 일소하는 데 가장 유효하였던 무기가 빨갱이란 낱말이고, 그래서 빨갱이들이 빨갱이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조지 오웰이 쓴 불후의 명작 1984는 대형이 다스리는 오세아니아를 배경으로 한다. 주인공 윈스턴 스미스는 진리성에 근무한다. 보도, 연애, 예술을 관장하는 부처이다. 이 부처 곳곳에는 당의 구호가 붙어있다. 전쟁은 평화, 자유는 예속, 무지는 힘. 오세아니아의 국방부는 평화성이라 부른다. 가난이 찌든 나라의 재정경제부는 풍부성이다. 주민들의 사상 통제를 전담하는 부처는 애정성이라 한다. 아이슈비츠 같은 집단 강제 수용소는 쾌락 수용소이다. 이런 언어는 신화라고 불린다. 신은 사회주의의 이념적인 필요에 따라 오세아니아가 창안한 언어이다. 1984년 현재로는 혼용되고 있으나 2050년부터 구어는 없어지고 신어만 쓰일 것이다. 이 나라의 당에선 약어를 많이 쓴다. 오웰에 따르면 약어는 전체주의 국가에서 의도적으로 쓰기 시작했다.
진리성은 진성, 평화성은 평성, 애정성은 애성이라고 부르진다. 이 약의 원리는 이렇다. 예를 든다. 국제공산당이란 말은 보편적인 인류의 붉은 깃발, 바리케이트, 칼 마르크스를 떠올리게 한다. 이를 줄인 코민테르는 말에서 그런 연상이 중단된다. 단지 엄격하게 조직된 기관과 명백하게 정의된 강령체가 떠오를 뿐이다. 국제공산당이란 단어는 사람을 순간적으로 머뭇거리게 한다. 구체적인 연상과 사유 기능을 촉발하기 때문이다. 코민테른에서는 그런 사유와 고민이 중단된다. 진리성이란 말보다는 진성으로 줄일 때 연상작용이 더 약하고 따라서 통제하기도 쉽다. 즉, 약어를 정치적으로 많이 쓰면 대중을 맹목적으로 선동, 조종하기가 쉽다는 얘기다. 선동기관을 진리성이라 부를 때는 머뭇거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진리가 아니라 거짓을 알리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인데 하는 반발과 의심이 생긴다. 진성이라고 하면 하나의 부호가 된다. 연상과 주저가 사라진다. 이회창을 사랑하는 모임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창사랑이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보다는 노사모가 조선일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시민 모임보다는 조화세가 연상과 회의를 줄인다. 한민전은 한국민족민주전선이란 정식 명칭보다는 북한 정권의 공작에 유리하다. 그들은 한민전이란 애국단체가 서울에 있고 이들이 지하방송, 구국의 방송을 운영한다고 주장한다. 한국민족민주전선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한국에 그런 단체가 있다고? 뭐? 그들이 민족이고 민주라고? 라고 비웃는다. 한민전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한민전이 더 간편하다. 한글 전형에 의해 의미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철부지들과 무지한 사람, 열등감과 정감을 품은 대중을 속이고 포섭하고 동원하는 데 효과적이다. 살인이라고 한자로 쓰면 단순 교통사고로 낸 미군을 살인미군이라고 호칭하는 데 주저하게 된다. 살인이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르는 어린 아이들에게 한글로 살인미군이라고 하면 선동구호가 된다. 그때부터 살인미군은 언어가 아니라 외침이 된다. 저주와 정오를 부르는 얏, 쉿 같은 수준의 네 마디 부르짖음이다. 반미 촛불 시위가 한창일 때 많은 식자들이 박사도 교수도 사장도 미군의 교통사고를 살인미군이란 말로 표현하는데 놀란 적이 있다. 약어가 이들의 분별력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킨 때문이다. 조화세란 단체가 조선일보를 비방하는 책자를 만들어 돌리고 있는데 책 제목이 딱이다. 딱은 조선일보를 딱 끊는다는 뜻입니다. 란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선 국방부를 전쟁성이라고 정직하게 표기한다. 조지 오웰의 1984년에 나오는 전체주의 국가 오세아니아에선 전쟁하는 부서를 평화성이라 부르는데 이는 의도적이다. 오세아니아가 벌이는 모든 전쟁은 평화를 위한 것이다. 이를 의심하거나 반대하는 자는 사상범으로 처단한다는 의미이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단순한 명칭이 아니다. 북한 정권을 민주체제로 보지 않는 자는 처단한다는 의미이다.
아우슈비츠를 방불케 하는 양심수 강제 수용소를 북한 정권은 14호 관리소란 부호로 부른다. 그 수용소 안에는 독재대상 구역이 있다. 내용을 따져보면 민주대상 구역이다. 즉 김정일 독재에 반대하거나 불평한 북한판 민주투사들이 붙들려와 있다. 독재대상이란 말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반대하는 소위 계급의 원수들에게는 독재를 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북한 정권이 말하는 민주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의한 계급의 원수들에 대한 독재이다. 북한 정권은 민주란 말과 독재란 상반된 의미의 말을 같은 뜻으로 사용, 인민들을 혼란시켜 놓고는 당의 의도대로 이들의 생각을 이끈다. 1984의 주인공인 진리성 근무자 윈스턴은 일기장에 유명한 말을 남긴다. 2 더하기 2은 4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자유이다. 이것만 허용된다면 그 밖의 모든 것도 이에 따르게 마련이다. 윈스턴은 줄리아란 여자와 연애한 죄로 오세아니아에선 아이를 낳기 위한 쾌감 없는 섹스만 권장한다. 사상경찰에 체포되어 애정성의 고문실로 끌려간다. 신문관 오브리언이 묻는다. 김회진 번역, 법무사 출판본 인용. 자네 기억하나? 일기장에 2에 2를 더하면 4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자유다고 쓴 것 말이야. 예. 오브리언은 엄지손가락을 감춘 채 4 손가락을 펴 보이며 말했다. 내가 몇 개의 손가락을 펴고 있지? 4개입니다. 그럼 만약 당이 4개가 아니라 5개로 한다면 그럼 몇 개가 되지? 4개입니다. 오브리언은 고문 기계를 돌린다. 그 후 다시 묻는다. 윈스턴, 손가락이 몇 개지? 4개입니다. 다시 고문 기계를 돌린다. 윈스턴, 손가락이 몇 개냔 말이야? 4개입니다. 4개요. 다시 고문 뒤 질문. 윈스턴, 손가락이 몇 개지? 4개요. 어쩌자는 겁니까? 4개요. 4개라니까요. 윈스턴, 손가락이 몇 개냔 말이야? 5개. 자네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아직도 4개라고 생각하고 있어. 손가락이 몇 개인지 말해봐. 4개, 5개, 마음대로 해요. 제발 그만해요. 윈스턴, 자네는 배우는 게 느리군. 윈스턴, 손가락이 몇 개지? 4개요. 4개 같아요. 5개로 보고 싶어요. 5개로 보려고 애쓰고 있어요. 5개로 보인다고 말만 하고 싶은 거야? 아니면 진정 그것을 5개로 보고 싶은 거야? 정말 5개로 보고 싶습니다. 다시 고문기계 돌림. 윈스턴, 내가 지금 손가락을 몇 개 펴고 있지? 몰라요. 모르겠어요. 차라리 나를 죽여요. 4, 5, 6. 정말이 난 모르겠어요. 좀 나아졌는데? 사상신문관 오브리언, 영화에선 리처드 버튼은 윈스턴에게 말한다. 조문교 재판은 회개를 받아내지 못하고 이단자를 죽였기 때문에 실패한 거야. 그들은 순교자로 만들어졌고 많은 추종자들이 들고 일어났어. 나치와 소련은 강제로 자백을 받아낸 뒤 죽였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나자 그들이 순교자가 되었어.
우리는 그런 식의 실수는 하지 않아. 우리는 자유의지에 의한 항복을 받아낼 거야. 자네가 저항하는 한 우리는 처형하지 않아. 자네를 깨끗이 만들어 놓은 뒤 총살할 거야. 자네는 대형을 사랑하게 될 것이야. 자네가 항복한다고 살아남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자네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멸시킬 것이네. 사랑, 우정, 삶의 기쁨, 웃음, 호기심, 용기, 성실성 등을 절대로 다시는 가질 수 없게 될 걸세. 자네는 텅 비게 될 거야. 우리는 자네를 텅 비게 만든 다음 우리 자신의 것으로 자네를 채워줄 거야. 오브리언은 자네는 복종하는 것만으로는 안 돼. 대형을 사랑해야 돼. 라고 말한다. 그는 진정한 권력은 고통과 모욕을 주어야 그 존재가 입증된다고도 말했다. 조지 오웰이 소설 1984를 썼을 때는 1948년이었다. 그는 스탈린의 소련을 염두에 두고 썼다. 그러나 1984년 소련에는 이미 강제 수용소가 없어졌다. 당시 이 소설과 90% 이상 비슷한 체제는 김정일과 김일성이 공동으로 통치하던 북한뿐이었다. 김씨 조선의 왕은 신민들이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 어버이 수령이라고 부르짖으면서 매일 아침 일어나 벽에 걸어놓은 대형 김일성 초상화를 향해서 경배를 올리게 했다. 1984의 가장 유명한 상징물은 대형에 노려보는 텔레스크린인데 김일성 초상화처럼 집집마다 방마다 걸려있고 국민들은 이 화면의 시야 속에서 살아야 하며 이를 끌 수 없다. 인간성과 진실을 사수하려 했던 윈스턴은 결국 오브리언에게 굴복하고 대형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거듭 태어난다. 그는 먼지 쌓인 탁자 위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쓴다. 2 플러스 2 equal 5. 그 직후 무장한 간수가 그의 뒤에 나타난다.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듯이 총알이 그의 머리를 관통했다. 윈스턴은 대형의 미소를 바라보면서 행복감에 넘쳐 죽어간다. 이런 세상을 만들겠다는 자들을 우리는 빨갱이, 종북주의자, 주사파라고 부른다. 김대중 노무현 세력은 이들과 손을 잡았거나 이들을 감쌌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은 적화되지 않았을까? 또 다른 한강의 기적이었다. 출처 뉴데일리